민선 7기 충청북도 이시정호를 좀 평가를 해보면 어떻겠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 대상에서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과 장관상. 각 지자체 장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4위를 오, 하셨습니다. 4등이 잘하셨네. 굉장히 잘 하신 거죠. 그 부분에 잘했네요. 대해서. 뭐 단체장들은 사고만 안 쳐도 잘하는 거예요. 강호주에 대한 효과. 조어의 달인이시거든요. 그렇죠. 고의 성공 사례겠죠. 공약을 너무 남발을 했거나 혹은 너무 쉽게 포기를 한 거 아니냐. 증평의 공공산후조리원, 단양의 의료원을 개설하겠다. 예산 문제 등등등으로 이제 벽에 부딪힌다 하면서 군립으로 지금 이제 그게 대표적인 예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청주 야구장이죠. 청주 야구. 최근에 이제 민감한 문제는 제청 패싱 논란이 되고 그 예. 이시정 지사님을 똑부라고 이제 해놓으셨어요. 비아냥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격 토크하기 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이런 또 질문을 넣어주셨어요. 패널분이 서로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 저한테 패널끼리-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100점 만점에 저는 무조건 100점이죠. 교수님 100점, 변호사님 100점. 근데 두 분이 평가를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는 서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리얼 토크 한판의 패널로서 어떠신가? 100점이시죠 뭐. 100점이고 1000점 만점에 100점이고 70점. 70점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분위기 저는 싸한데요, 100점, 시작부터. 100점. 본인이 70점? 본인이 70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제 녹화를 이제 저희가 좀 하는데 방송 기준으로 지난주 목요일 6월 13일이 벌써 2018년 6.13 지방선거 1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민선 7기 충청북도 이시정호를 좀 평가를 해보면 어떻겠나. 뭐 이래서 아마 이제 두 분 평가를 먼저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게 예. 작년 이제 각별하시잖아요. 각별하죠. 6월 13일 날 정말 이 훌륭하신 분들과 이제 혈전을 벌이고 그러니까 벌써 1년 됐어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SNS를 딱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송 강의하고 밑바닥으로만 이렇게 인사드리고 했는데 이제 딱 1년이 지났잖아요. 들리는 소문에 재개를 하신다고. 그래서 SNS 이제 다시 말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제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출산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무렵이 되면 몸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혹시 네네네. 네. 돈도 잃고 몸도 많이 상했었는데 1년 전에 미역국 많이 먹었어요. 미역국. 그 무렵이 되면 아니 저 변호사님도 각별하시지 마찬가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작가님 딱 써놨어요. 저격수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나이퍼. 사실 예. 친데레예요, 친데레. 요즘 친데레? 유행하는 말로 친데레가 친데레? 있잖아요.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을 너무 애정은 있지만 쓴소리를 할 뿐이에요. 애정은 그렇게 좀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민주당 관계자,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좀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네, 좋겠어요. 요새 댓글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을 왜 이렇게 까냐라고 한 말씀을 그래서요?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츤데레예요. 그 까는 속에 네. 언중요구리고 끝에 애정이 항상 있어요. 애정이 묻어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아유, 또 방송을 의식하셔서 두 분께서 멘트가 오늘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훈훈하게 먼저 좀 달려보겠습니다. 잘했다 이시종. 일단 이렇게 한번 출발을 야, 빵빠레 한번 울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봅니다. 잘했다 이시종. 최근에 진짜 엄청난 충북도지만 이시종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충북도지만 너무나 큰 상을 받았죠. 일자리 뭐 상을 받으셨죠.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 대상에서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과 장관상 이관왕에 올랐죠. 충북도가. 오, 삼관왕도 정말 계신데 칭찬할 이거. 만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거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거가 있는 게요. 네. 일자리 대상이라고만 하니까 제 주변에는 아직 취업 못한 사람들이 많던데 어떤 네, 부분으로 이해하라는 그 거예요? 내용이 이제 지역 주력 산업인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주력 산업과 관련된 인재 육성 예. 이 부분에서도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69.1% 이게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69.1%. 높은 고용률을 유지했고 전국 이게 2위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용률이요? 네, 네. 그다음에 청년 고용률을 2.1%포인트 상승시켰다.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일자리 대상에서 최고의 상과 네. 장관상 이관왕이 올랐. 지금 대한민국 이제 고용률이 아주 추락하는 수준으로 있다가 저조하잖아요. 이 5월 기준으로 예. 반등을 했어요. 근데 전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평균 고용률이 67% 정도 되는데 평균 고용률이요? 예, 충북이 69% 정도 되고 제주가 1등, 충북이 2등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에서도 보통 평균 실업률이
10%에서 12 사이를 요즘 왔다 갔다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북이 약 2%가량 더 낮으니까 상대적인 일자리 지표에서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런 수치로만 보면 그러네요, 정말.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죠. 이게 갑자기 뭐 2등으로 올라갔거나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 벌써 이 충북은 이게 지속적으로 꽤 오랜 시간을 2위권에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베스트도 워스트로 만드는 한편이긴 하지만 아니 뭐 할 말은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실제요 뭐 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워낙 관심도 많고 또 전문 네. 분야식이기도 하고 왜 이런 상을 받았는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데이터로는 이해가 가지만 네, 네. 현장에서는 아마 잘 시청자 못 여러분들 모두 다 느끼겠는데.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실제 체감은 전혀 그렇지 모르겠어요. 않다라고 할 거고 예. 또 하나는 우리도가 1위를 할 정도로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얼마나 정말 어려운가 이걸 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제, 창원, 군산, 이번 예. 최근에 이제 울산까지 그 큰 도시들이 주력 산업들이 거의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도시 자체가 진짜 위기에 처할 정도로. 아니 그러면 이 부분도요. 저 변호사님 예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충북 경제 4% 5% 막 얘기할 때 네, 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딴 데로 내려가서 올라가니 뭐 이거 그렇진 그런 않죠. 논리. 이시용 지사가 워낙에 일벌레처럼 예. 일을 많이 찾아다니시고 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정말 이제 위기죠. 지금 충북이 기존에 3.56% 예. 전국 경제 GRDP의 3.56%를 차지했거든요. 예. 인구가 약 3% 정도 되는데 인구 대비 훨씬 높게. 높은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거둬왔는데 예. 그 중에 상당수가 충북 GRDP의 그 약 4분의 1 정도를 특정 2개 업체에서 S모 회사와 L모 대기업이 차지를 해왔어요, 실제로.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고전을 하고 있단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GRDP 문제, 그다음에 고용의 문제 다 이제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근한 예가 군산하고 거제에서 있었잖아요. 뭐 자동차 산업인가 그거 하고 네. 뚝 조선 부러지니까 산업하고. 그냥 완전 망하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특정 기업, 특정 몰빵하면 안 산업에 돼요.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 맞습니다. 같은 거 다변화도 좀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요번에 울산에서 왜 그 사태 기억나시죠? 현대중공업이 대우중공업,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면서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요즘은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들이 전부 세제 혜택을 주면서 본사를 이전하는, 본사가 이전한다는 건 법인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도 많이 그렇죠. 풀리잖아요. 많이 풀어줬고요. 그 특례법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옛날보다 많이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경향도 예.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가 본사는 청주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방세를 저희는 거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사를 유치해야지 진짜 큰 게임인데 만약에 요즘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바이오나 또는 IT 기업 같은 경우는 판교밸리 이런 데서 막 본사를 서로 당겨가려고 예, 한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 키워온 회사들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뭐 일자리 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중간 중간에 교수님께서 꼭 좋게 평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강호 축에 대한 효과 이 부분도 좀 그나마 좀 성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 우선 이시종 지사님 아주 그 유명한 뭐뭐의 달인이다. 제가 볼 때는 조어의 달인이시거든요. 영충호, 예. 강호축. 네. 그래서 강호축에 얼마나 많은 프랜카드가 걸렸었어요. 예. 그때 저희가 정말 이게 내실 있는 거냐, 실속 예. 있는 거냐에 예. 대해서 이미 한판에서 많이 다루었었죠. 여러분도 지적도 해주셨고요. 예, 근데 정말 강호축 충북을 위해서 잘 따오셨습니다. 뭐 간접적인 효과 분명히 있겠죠. 근데 당장 지금 아마 최근 뉴스 보시면 알지만 벽에 부딪혔죠. 오송에서 연결선 하는 꼭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건 기재부에서 건 같은데.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여기 작가는 저 강호축 개발을 성공 사례로 꼽는데 강호축 개발이 성공 사례는 아니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호의 성공 사례겠죠. 그렇죠? 구호의 성공 성공 사례? 사례겠죠. 최근에 그 전국 지자체 한 언론사가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회사를 통해서 예. 각 지자체 장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도지사 부문과 주요 시장 부문을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시종 지사님이 당당하게 4위를 차지하셨어요. 17개 시도 가운데 그러니까 그렇죠. 17개 시도 시도 지사
또는 시도지사, 저 예. 시장 저 광역시장 다 해서 그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4위를 오, 하셨습니다. 4등이면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하신 거죠. 그 부분에 잘했네요. 대해서는. 뭐 단체장들은 사고만 안 쳐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를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사님하고 저 누구지 김경수 예, 저 전남, 지사님 예. 이렇게 법적으로 사고만 안 쳐도 일단 다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속이 좀 편안합니다.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에어로케인가요? 네, 네. 그런 부분 투자 면허를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3번의 탈락 끝에 이제 에어로케이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청주공항을 모 기지로 하는 예. 청주 공항에 이제 일종의 계류 주차를 시켜놓고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그 항공사를 유치했다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뭐 3번의 실패를 한 끝에 뭐 이렇게 앞에 자꾸 뭐가 아니, 그걸 아니 어렵게 어렵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냥 칭찬입니다. 아쉬운 이 시점으로 빨리 가시죠. 아쉽다 이 시점 이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언론을 보니까요. 단연 불통이라는 단어가 그제 왜 저 일자리 대상 대통령상 받아서 그거 잘한 커피도 700잔이나 쏘셨는데 왜 불통이라 그래요? 글쎄 왜 불통이라고 할까요? 근데 불통이라는 단어가 단연 아마 눈에 띄던데. 이재용 지사님뿐만 아니라 관료 출신의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나왔다. 예. 근데 시민들과 소통하는 능력, 이런 스킨십 같은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불통 이런 거는 겉으로 이렇게 볼 때 어떤 객관화되거나 수치화되거나 이렇게 눈에 딱 띄어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불통과 이어지는 단어가 많은 지역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듯이 편가르기예요. 아. 어디 사람이 어떻다, 어디 사람이 어떻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인사를 편중해서 한다든지 또는 선피아 있잖아요. 관피아, 선피아. 그쵸, 선거, 특정 예. 캠프의 사람들을 어떻게 등용했다든지 이런 이제 편가르기, 불통에 이어서 편가르기가 오니까 여기서 소외됐거나 제외됐던 사람들은 더 불통이 커 보이겠죠. 아, 그렇겠구나. 혹시 저 유행하던 말 중에 이렇게 4개 도표로 나온 것도 있는데 똑부똑개 멍부멍개라고 들어보셨어요? 똑부똑개 멍부멍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들어보죠. 예, 꽤 유행하던 말입니다. 도표까지 나왔는데 이제 부하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사의 유형 해가지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똑하고 게으른, 똑부똑해, 아. 멍부멍개.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한 상사, 멍청한 사람이 게으르기까지 한 예. 상사. 이 부하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사는 똑똑한데 게으른 상사라는 거죠. 그렇죠. 잘 알고 있고 업무를 다 통제를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빨리빨리 뭘 안 하고 이런 분을 이제 좋아한다고 하는데 최악은 저는 알고 있어요. 멍불 거예요, 멍부. 멍청한데 일만 열심히 일어나고. 맞아요. 근데 한 지역 언론에서 평가를 해놓기를 예. 이시종 지사님을 똑부라고 이제 해놓으셨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하들이 피곤해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사실은 좋은 리더십일 수 있는데 예. 양면적이 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러니까요. 그 측면이 있어요. 예. 불통 얘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두 가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게 하나는 그 한참 최근까지 왜 그 논란이 됐다가 지금 조금 추진이 되는 모양인 명문고 떠나는 무예 마스터십 이 부분인데요. 명문고 얘기도 한 번 그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지요. 왜 교육 얘기를 지사께서 자꾸 그 핸들링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계속 이 부분을 관철하려고 노력하셨었어요. 명문고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청이나 교육 전문가들 아니면은 뭐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수용 지사님이 갑자기 무상급식과 연계를 시켜서 갑자기 뭐 명문고 특히 이제 자사고죠. 자사고를 예.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무예 마스터십 부분도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네, 듯한 물론 뭐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인께서는 뭐 계속 뭐 이 부분을 끝까지 이게 밀고 이제 나가시고. 왜 문제가 되냐면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 충북 자체로 소화한다든지 뭐 어떤 자금 여력이 있어서 예산의 여력이 있어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약 이제 15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매 대회를 할 때마다 들어가게 150억. 생겼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1회 할 때 여러 부작용을 저희가 봤잖아요. 봤죠. 그럼 그거에서 과연 대단히 개선된 일이 있느냐.
자꾸 이제 올림픽하고 비유를 하시는데 그리고 스위스 로잔을 비유를 하시거든요. 청주가 멋있죠. 또는 충북이 스위스 로잔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 판에 오셔서도 그 얘기 예,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겠는데. 로잔에는 IOC 본부가 있거든요. 예. IOC 올림픽을 주관하잖아요. 올림픽 하는 종목은 저희가 대부분의 종목의 룰도 다 알아요. 국민들이 관심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각국의 전통 무예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룰을 잘 모르잖아요. 예. 지난번에 1회대회 때 여실히 나왔지만 어떤 종목은 한국 선수들을 3일 데려다가 비슷한 예를 들어 레슬링 비슷한 종목을 그 3일 훈련시켜서 했는데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비교 대상이나 비유 대상이 아닌 것에 이제 비유가 되는 올해도 예산이 쉽게 들어가기 말씀드리면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제라는 것이 좀 창피할 정도로 시골의 장마당에서 벌어지는 축제마당, 삼바 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쉽네요. 올해도 이제 충주에서 근데 뭐, 벌어지는데 뭐 3년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시용 지사님 물러나면 제1순위로 폐기될 거라고 하니까. 그래요? 이 부분도 있고요. 근데 또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는 그 얘기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는 부분 중에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공약을 너무 남발을 했거나 혹은 너무 쉽게 포기를 한 거 아니냐. 일단은 이런 지적들이 있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이시종 지사님 민선 6기 그러니까 지난 2기차 때 2기차 집권 때 4대망이 있었잖아요. 7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6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정책적으로 4대망이라고 그래서 4대망. 실패한 게 4가지나 있어요. 사실은 이 4대망.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상 뭐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에 편승이 돼가지고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됐지만은 예. 사실 이전 집권했을 때 MRO 부산, 그다음에 예. 충주 에코폴리스 포기한 거, 이란 2조 원 투자 유치 실패한 거, 그다음에 오송 역사권 개발 실패한 거, 이 4대 정책에서 폭망했죠. 아하.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할 말 말씀. 네. 실제 이제 저랑 이제 정책 공약으로 이제 많이 저는 승부를 한다라고 하고 예. 같이 이 부분에 대한 토론 토의들이 많았었죠, 실제. 근데 단적으로 MRO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김종대 의원이 다시 청주 에코폴리스 1, 2, 3 그 단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MRO로 재구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도에 제한 다시 하자. 라고 지금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랬는데 아직 충북 도나 산하기관에서는 미처 어떤 새로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무산된 거에 대해서 좀 전에 최 변호사 말씀대로 어떤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일종의 이제 결산 감사를 해서 도민들께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가 이런 게 아쉬웠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과정이 이제 생략된 채 대충 그냥 지금 넘어간 MRO 상태죠. 그 무산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최고의 실책으로 지적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건데 이제 지역 거점 항공사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항공 정비 산업인 MRO 그 자체로 가자라고 김종대 의원이 제시를 했는데 사실상 정치인이라는 분들은 남들이 먼저 빵빠레 올리고 주연이 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정치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과연 이시용 지사가 그 김종대 의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그 저 맥을 짚어보면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아니, 그렇지는 않죠. 느낌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4대망, 대망인데 그 4대망은 이제 기존부터 왔던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지만 새로 공약들을 하신 게 있어요. 민선 7기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었던 증평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맞아요. 개설하겠다. 예.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단양의 의료원. 의료원을 개설하겠다. 단양이 지금 약 관광객이 1,100만에서 1,200만이 어마어마해요. 와요. 네네. 1,100만, 1,200만이 어느 정도 큰 숫자냐면요. 제주도에 1년 동안 찾는 관광객이 약 1,300만이에요. 엄청 전주 한옥마을에 약 1,200만이 찾아요. 그러니까 그에 견줄 정도로 예. 단양을 경유하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네. 단양에 소위 말하는 종합병원급 병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증평 산후조리원 문제 이걸 강력하게 지적하는 그 도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죠. 우리가 저출산, 출산 문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인구 절벽에 대해서 인구
점점 이제 그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얘기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후조리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이 처음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얘기했다가 청주랑 너무 가깝고 청주에 병원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따로 일부러 증평에 머물러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단양의료원도 뭐 처음에 도립 얘기했다가 네. 분립으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도립으로 뭐 이렇게. 했다가 예산 예. 문제 등등등으로 이제 벽에 부딪힌다 하면서 군립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증평의 공공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단양의 도립의료원처럼 예,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 중을 포기하거나 기초단체 때 떠넘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예. 청주 야구장이죠. 청주 야구장. 청주 야구장에 대해서 글 이건 빼놓고 있었구나. 청주시에서 미적미적한다고 하고 한범대 시장님은 나 공약한 적 없는데라고 예, 하시면서 예. 서로 떠넘기기를 했죠. 그랬었죠. 청주 야구장이 있었구나. 아마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맞습니다. 청주 그리고 이게 아주 민감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피하시는데요. 예, 예. 대표적으로 이거 무형의 것인데 네. 충주호가 맞아요, 청풍호가 맞아요, 단양호가 맞아요. 그것도 또 제천 쪽에서 또 얘기가 그렇죠? 예. 이게 그 기존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충주호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보면은 이 댐이 설치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어떤 호수의 명칭을 했는데 무슨 관계 법률이 바뀌면서 아마 그 협의에 의해서 명칭을 이제 정할 수 있게 이렇게 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천이 주장하는 근거는 주요 근거는 뭐냐면요.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충주라고 말하는 거에 네. 면적 가운데에서 네, 네, 네. 지역이 차지하는 그 면적은 제천이 제일 크다는 제일 크다.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청풍호라고 제천은 주장을 한 예.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충주는 댐이 있기 때문에 충주호라고 한 것이고 네. 단양은 발원이 되는 쪽부터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단양호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그 인접 지역이 했는데 예. 제천에서 이제 제천 청풍호에 대한 그 명에 대한 것들을 발의를 했는데 이주종 지사님이 그걸 빼고 이제 지금 상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소를 하니 고발을 하니 막 저는 그랬는데 뭐 이주종 지사님이 이게 충주호냐 청풍호냐 이건 지역적으로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제천에서는 그 빼고 이제 발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시종 지사님의 직무유기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시종 지사님의 처신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봐요. 이 적절하다? 문제만큼은 요거는? 이 문제만큼은 예. NCND라고 그러잖아요. 긍정도 부정도 무관서 예. 원칙 네. 시민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지사가 나서서 어느 쪽에 편들어주기가 너무 애매한 문제예요. 그러나 제천 시민들이 와가지고 얘기라도 좀 하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막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천에서 주장하는 건 일단 올려라도 주면 공론화 단계에서 올라가 있어서 예를 들어 탈락할 수도 있고 뭐 통과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걸 아예 원천 차단.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예. 거고. 우리 저기 신용환 지사님께서는 만약에 뭐 청풍호가 맞아요, 충주호가 맞아요. 제가 그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을 취합해서 본인의 하겠다. 개인 생각은 네, 이런 식으로 공론화위원회. 되니까 가능하면 이런 민감한 문제는 그리고 뭐 엄청나게 지역적인 혜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 발 뒤로 빠져서 그냥 지켜보는 게 이게 적절하지 지난번 않을까 작년도 도지사 선거 예선에서 오재세 예. 의원님은 청풍으로 하겠다라고 제천에 가서 공약을 하신 바가 있죠. 오. 그때는 아마 그거를 의식하셨던 것 같아요. 지사님이 충주 출신이시니까 예. 아마 그렇게 이제 반- 대립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민감한 문제는 제천 패싱 논란이 되게 그 얘기도 네, 좀 네. 있죠. 이게 뭐 저기 그 강호축과 관련해서 예. 그 제천이 포함됐냐 안 됐냐 그래서 제천시 봉양읍까지만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아니면 이전에 강호축을 도지사님께서 선전하는 과정에서 마치 제천이 다 포함되는 것처럼 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이나 정치적 뭐 이런 문제에서 타격을 좀 많이 입으셨죠.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청주 시내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예. 오송역만 해도 거기 청주 마저 이렇게까지 농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도로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한 2, 3분 이 정도로 이제 시내까지 가경동까지 올 것 같은데 네.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어찌 됐든 많이 좀 멀어져 많이 있죠. 이제 예, 이 키로수로는 꽤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천 시내 구 제천역 쪽 시내를 지나가느냐 이게 봉양역에서 제천을 우회해서 지나가느냐는 제천 분들로서는 굉장히 큰 거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리는 분들 또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그렇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 워낙 큰 거죠. 이거 저 잘했다 부분보다 아쉽다 부분 얘기하니까 이게 뭐 계속 나오네요. 뭐가 지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의도한 게 아니고요. 이거 작가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뭐 계속 나옵니다. 정치인이나 단체장들이나 행정가들은 항상 비판이 더 많죠. 항상 잘했다는 칭찬은 가끔 한 번씩 있는 거고 예. 비판을 너무 나쁘게만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시종 지사께서 도정을 이끈
날짜가 굉장히 길어요. 이제 물론 길지만 민선 7기만 놓고 보면 어쨌든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죠.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잘 좀 챙겨봐 달라.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난보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판인 거죠, 저희가. 비판이 필요한 잘한 겁니다. 건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 예. 드리는 거고 예, 예. 비판,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할 걸 개선하고 고쳐나갈 거 개혁할 거 혁신할 걸 혁신하라는 강력한 시민들의 주문을 저희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들로 주문을 드려야 나머지 3년을 지난 1년의 여러 가지 과오들을 좀 챙기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3년간 예. 이시종 지사님께서 집중해야 될 문제는 그거 같아요. 항상 뭐 모든 사업이 마치 100년 동안의 먹거리 사업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충북의 100년간의 먹거리가 될 것은 딱 두 가지 같아요. 두 가지? 충북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송 역세권 개발. 이게 첫 번째고 예. 또 하나 관문이 있잖아요. 청주공항. 청주공항. MRO 단지를 포함해서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향후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50년간은 충북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지지부진했던 오송 역세권과 그게 제일- 청주공항을 살려내라. 이것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 지역 언론의 사설에 보면 예. 9년여간의 지사 재임 중 대규모 행사를 제외하고는 내노라 하는 도정 성과가 없었으나 굉장히 예. 칭찬인 듯 뭐 비판인 듯한데요. 예. 뭐냐면 이제 눈에 띄는 어떤 큰 그런 부분은 없고 대과도 없는 거죠. 큰 실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무난하게 오셨다. 뒤집어 보면 정책의 안정성은 이미 이 기반을 다져 놓으셨다. 예. 그건 충북을 위해서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일거리, 영속성, 충북 발전의 그 영속성을 이제 3년 동안 해놓으시고 갈 차례 아니냐. 뭐냐면 이제 개인의 영달 3선으로서 더 이상 예. 출마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충북을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어떤 개인의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도 정말 공적으로 잘해주셨지만 예. 다 쏟아 놓을 때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그 영속성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산업 구조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를 하면서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이 한 큰 회사들이 이렇게 꺼지면 예. 큰 타격을 받고 그렇죠. 뭐 이런 구조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 구조 재편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동안.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따져서 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노력들을 3년 동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7기 6.13 지방선거 이후에 1년 즈음에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뭐 시종의 미, 시종의 유종의 미. 미처럼 시종의 미라고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선거에서 8점 8승하셨잖아요, 이시종 지사님. 예. 그리고 충주시장, 국회의원, 도지사. 뭐 꽃길만 걸어오셨어요, 처음부터. 예.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 가시는 길도 정말 좋은 성과를 내서 시종의 미 시종의 미 이렇게 끝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자꾸 불통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게 이제 어, 동의보감의 많아요, 그 어떤 약 처방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말인데요. 예. 통즉 불통, 불통 즉통. 예.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예. 자꾸 불통 나오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정말 선거의 달인이고 주민들을 만나지 않아도 관심법으로까지 알 정도로 이렇게 유능하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예. 관심법보다도 현장에서 더 우리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해 주시는 그런 지사님으로 3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들이 많으실 거라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